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2024년 2월 5일 오전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대로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것인데, 우리나라 총선 제도가 이재명 한 사람으로 정해지는 정말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행 유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자, 오늘 광주 5.18 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발표가 이어졌는데 정말 베베베베 꼬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마치 과거 병립형 제도로 회귀하는 듯 하다가,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다른 권역별 비례제로 얘기하는 듯 하다가, 결국 결론은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의 연동형 선거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결국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돌고 돌아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 것이죠. 오늘 인터뷰 내내 국민의힘 탓을 하는 이런 내용이 이어졌는데, 당시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이 만드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어떤 연동형 선거제의 어떤 그 취지가 퇴색되어 버려서 마치 이거 대신에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듯이 이렇게 말하다가 다시 그래도 이걸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로 실패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갈구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총선 과제는 분명하다.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 법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 보루다. 국회를 여당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중 택일해야 되는 상황이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거를 하려니까 이게 문제고, 이걸 하려니까 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남 탓하다가 어쩔 수 없이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론이었는데 비겁하죠. 왜냐하면 이재명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 국회를 자신의 방탄으로 만들까,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다른 수많은 말은 필요 없고 결론은 딱 하나. 이재명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의 선거제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행 유지. 자,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후보를 내고 비례를 위해서는 비례 어떤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자, 이번 조선일보 어제자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를 결정한다니. 자, 이 사설인데 이게 딱 맞는 현실이죠. 이 사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다.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 대표가 며칠 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상식 바뀌고 비민주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 실리를 챙기자는 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행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갈렸다. 이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라며 과거 회귀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공약 파기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 당원 투표도 검토했다. 민주당이 과거 위성정당 창당,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등 대국민 약속을 깰 때마다 동원했던 방식이다. 이번에도 같은 수를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이 대표가 선거제를 단독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 대표가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이다. 근데 결국 공약을 지킨 게 돼버렸네요. 뭔가 조선일보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자, 애초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 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며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 해체당을 창당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도 위성정당을 통한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다.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은 모든 혼란은 민주당의 정략에서 비롯됐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런데 결국 고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죠. 이게 가장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을 양산 가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역구 후보에서는 거의 친명 위주로, 대신 비례 쪽은 친문 위주로 이렇게 안배할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게 민주당에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국힘에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제3지대에게 더 유리할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방식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